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희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원유 재고가 급감하면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지수 이끌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특히 다우존스가 1%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도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중국 측에서 미중 무역 협상 차분하게 해결하길 원한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3대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경제 이슈들 그리고 선물 투자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수는 지금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1시간 동안 많은 정보 전해드리려고 하지만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더 다양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리치 박대순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리치의 해외 선물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방송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리치 박대순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박대순 마스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첫 출연이신데요. 오늘 좀 어떤 이야기들 나눠볼까요? 네, 제가 이제 신세계 프로그램은 지금 첫 출연인데 서울경제TV에는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너무 익숙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나와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해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뷰를 상승하고 그리고 또 매매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네. 또 오늘 당일 매매와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이슈가 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유익한 내용들 전해주시고요. 잠시 후에 박대순 마스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흐름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3대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1.08% 상승입니다. 2,92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47%, 1.48% 오름세입니다. 7,71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02% 상승입니다. 56달러 35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2% 오름세입니다. 1,54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0.16% 하락세입니다. 1.107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 정리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함께 확인하시죠. 미 무역대표부가 9월 1일부터 예정대로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중 일부에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관보에 공지했습니다. 중국이 75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9월로 예상됐던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소매업계는 소비자가 타격을 받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추가 관세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부유층 소비가 올해 들어 크게 감소한 것을 놓고 경기 침체의 신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고급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고가 자동차와 미술품 구매가 급감하고 있는데 소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류층 지출이 줄어들며 경기 침체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전문가들은 상류층의 소비 축소가 기업들의 실적 하락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스먼 트레이더의 스벤 헨리치 시장 전략가가 세계 경제에 침체가 찾아올 경우 S&P 500 지수가 2100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올해 주가 상승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미중 무역 갈등 해결 기대감으로 인한 것이라며 어떤 것이라도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연준이 통제에 실패하고 세계의 경제 리세션이 찾아온다면 S&P 500 지수는 2100포인트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현재 수준에서 27%가량 하락하는 것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의회 정회를 요청했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10월 14일에 의회가 재개되는데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일주일이라는 촉박한 시간 내에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노딜 브렉시트 강행 움직임에 파운드화 가치는 1%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앞서 영란은행은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달러화 대비 파운드 가치가 역사상 최저치로 무너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대순 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소식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 무역협상 재개를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보복이 반복되면서 관세 전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국 소매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인상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소비자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자, 이번 관세 부과 공지가 다음 달로 점쳐졌던 미중 고위급 협상단의 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런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금 약간 오락가락하는 게 좀 많죠. 네. 왜냐하면 하루하루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은 지금 이런 거거든요. 내가 한 대 때려 미국이 중국을 한 대 때리면은 중국도 미국한테 한 대 네. 때리고 한 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이 한 3대 정도 때리면 중국은 2대 정도 때리는 네. 반격하는 이런 모양새인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네. 하루 만에 또 입장을 바꿔서 그렇죠. 손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통화를 했다. 뭐 긍정적으로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하루 만에 다시 또 관세를 부과하기로 네. 하고. 하지만 또 지금 또 새로 나온 소식으로는 협상단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유화적으로 네.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자체가 좀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모아오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는 일단 예고대로 관세를 좀 부과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조금 뭐랄까 밑그림을 좀 깔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지금 관세는 부과한다고 말은 했지만은 언제든지 다시 말을 바꿀 수 있게끔 네. 나는 언제든지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좀 같이 내뱉고 있어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하루하루가 그냥 트럼프의 입 때문에 전 세계 증시 자체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네. 지금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나스닥하고 S&P 다우존스 자체가 지금 1% 이상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은 이 상승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상승이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증시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증시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매수 따라가야지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네. 매도도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매도 같은 경우가 오히려 차라리 손절을 작게 잡고 진행한다면 매도가 오히려 더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보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뭐 예고대로 뭐 관세를 뭐 추가적으로 부과한다고는 했지만은 또 이제 그 후에 또 미국 지금 이제 나온 것들에서는 이러고 있습니다. 협상단들이 협상을 재개할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전 세계 증시 자체, 미국 증시 자체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네.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장을 조금 바꾸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세계 증시가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미 증시 3대 지수가 1% 넘게 모두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 불안한 상승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더 자세한 증시 상황을 잠시 후에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가 미국의 소비를 50%
차지하는 부유층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면서 또 다른 경기 침체 신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고급 부동산이나 예술품 등의 매출이 수년 내 최저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부유층이 이처럼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높고 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곳곳에서 이렇게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보통의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시각은 이 단순하게 그냥 소비가 줄어들어서 미국이 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막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장단기 금리 자체가 역전 현상이 지금 얼마 전에도 또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빈도가 좀 빠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만에 또 나오고 며칠 만에 또 나오고 이 빈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거. 네네.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소비자 신뢰 지수도 별로 이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소비 자체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막고자 그래서 이제 미 경기 침체 이제 경기 침체 후퇴로 가는 걸 막고자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준을 지금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파월 의장한테 너 금리 내려라. 금리 내리면은 미국 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금리를 꼭 내린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단기간적으로는 증시에 부양책을 줄 수는 있지만은 네. 장기간적으로는 오히려 그 미국 경제는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 신호 어느 정도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보다는 네. 오히려 하단이 한번 좀 크게 또는 크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하락이 조금 진행될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최근에도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이 금리 역전이 발생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도중에 또 부유층의 소비도 줄어들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읽혀지고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연준의 금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경기가 부양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증시는 상단보다는 앞으로는 어느 정도 하방 압력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가 올 경우에 S&P 500 지수가 21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스벤 헨리치 시장 전략가는 현재 수준에서 S&P 500 지수가 2950선까지 오를 수 있는데 올해 주가 상승은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만큼 증시가 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월과 10월 연준과 중국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잠재적 둔화를 막지 못하고 세계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S&P 500 지수가 2100선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진단을 내렸는데요. 자, 이런 예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리세션 올 경우 이제 S&P 지수가 2100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만약 리세션이 진짜로 온다면 2100이 아니라 2000도 깨지죠. 2000도 깨지겠지만은 근데 이제 리세션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2100까지 떨어질 정도로 증시가 파탄 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물론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급격한 폭락이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500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2,100은 조금 2,100을 찍으면은 2,000도 깨지는 거기 때문에 별로 2,100짜리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한 2,500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이제 충격파가 한번 오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리세션의 공부 자체가 이게 뭐 완전하게 이제 확 오는 건 아니고요. 점점 이제 가미하면서 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진행될 경우에는 S&P 같은 경우는 한 2,500 정도까지는 미리 후퇴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이제 리세션이 강하게 온다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2,000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온다면은 오히려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할 때가 되겠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바닥을 잘 잡아서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좀 더 좋겠죠. 오히려 매수의 네, 기회를 오히려 삼을 수 매수의 있는. 적기가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미국 증시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을 지켜주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네. 주장창 계속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떨어진다면은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준다면은 이때를 기회를 삼아서 장기적인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우리나라 증시도 뭐 진짜 한 몇십 년 지나면 계속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모양새로 펼쳐지긴 합니다. 하지만은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내적으로 좀 안 좋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상승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우리나라 증시도 아직 바닥이 나왔다라고 판단하기엔 조금 이르고요. 한 우리나라 증시는 1,800 중반이나 후반 정도까지는 찍어야 네. 강한 이제 반등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MSCI EM 지수라고 해서 네. MSCI 이제 이머징 마켓 신흥 지수라고 하는데 신흥지수죠. 네. 이 신흥 지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밸런싱이 이제 그저께 끝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리밸런싱이 끝나면서 예상보다는 뭐랄까 이제 전문가들이나 뭐 트레이더의 예상보다는 좀 적게 리밸런싱이 됐어요. 네. 원래는 리밸런싱 한 0.5% 정도 우리나라 증시의 자금 0.5% 정도 이상으로 좀 줄일 것이다라고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한 0.3%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리밸런싱이 여기서 이제 끝났으면 되는데 네. 리밸런싱이 이제 또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앞으로도 외국인 자금이 조금 이탈이 더 될 유출이 수밖에 될, 없어요. 그동안 이전 리밸런싱과 지금 리밸런싱 이 사이에 지금 2조 원 가까이가 이탈이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또 리밸런싱이 앞으로 한 번 또는 길게는 두 번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바닥을 한 번 더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비중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증시는 바닥을 한번 찍어주는 모양새를 펼쳐줘야 돼요. 그래서 개인들이 손절매 개인 투자자들에게 죄송하지만은 네. 개인들이 손절매를 시켜버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그걸 받아줘서 수급을 상승으로 만들어놔야지 네, 네. 진상승이나 아니면 바닥에서 반등파가 좀 생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지수 자체도 이제 약간 하락파가 좀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미 증시가 1%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네. 내일장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갭상승을 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미 증시도 지금 올라가 있는 게 많이 남아 있다기보다는 좀 더 떨어질 게 좀 많이 네. 남아 있지 않냐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세션이 뭐 강하게 오면은 뭐 S&P 지수는 2000 이하로도 깨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뭐 리세션은 약간 천천히 가미적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한 2,500 정도까지는 열려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 침체가 올 경우에 만약에 리세션이 좀 강하게 온다면 2100선 가능하겠지만 리세션이 그렇게 강하게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천천히 좀 침체가 오게 된다면 한 S&P 500 지수 2500선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국내 증시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에 관련한 뉴스인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의회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가 10월 말 브렉시트를 두고 합의할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노딜 브렉시트를 향후 경제 침체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기도 했는데 자, 존슨 총리의 이번 조치로 파운드화 가치가 달러화와 유로화 대비 1%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 노딜 브렉시트와 또 파운드화 관련해서 이런 부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보리스 존슨이죠. 네. 원래 이제 영국의 메이 총리였는데 네. 보리스 존슨 총리로 이제 바뀌면서 이게 노딜 브렉시트로 갈 확률이 점점 높아졌죠. 왜냐하면은 네, 네. 메이 총리는 노딜로 가지 않기 위해서 좀 그렇죠. 끝끝내 버텼던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네. 결국에 이제 의회에서 워낙 이제 많은 의원들이 메이 총리를 끌어내린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이 끌어낸 게 아니라 메이 총리를 끌어낸 거는 영국 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영국 의회의 의원들이 잘하는 행동인지는 뭐 나중에 결과가 네. 말해줄 텐데 노딜 브렉시트로 가면은 안 됩니다. 일단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노딜 브렉시트로 가면은 일단은 파운드는 급락은 당연하지만은 네. 파운드도 급락하고 유로도 급락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노딜 브렉시트가 돼버리면은 증시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거든요. 그냥 이전까지는 이 브렉시트 정도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차근차근 단계적인 브렉시트가 나온다면은 뭐 이거는 시장에 대한 충격이 덜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노딜 브렉시트로 가면 이제 영국이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면 영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도 이전이 될 수가 있는 기회를 빌미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제 지금 노딜 브렉시트로 가려고 지금 계속 의회 협의도 막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일단 안 가길 저는 바랍니다. 안 가길 바라는데 왜냐면은 지금 글로벌 증시에 악재가 너무 많이 나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노딜 브렉시트까지 나오면은 점점 도미노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안 가고 노딜 브렉시트로 좀 안 가고 어느 정도 조금 보리스 존슨 총리가 조금 한 발짝 물러나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성향으로는 보리스 존슨의 현재 성향으로는 노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치는 네, 것도 네. 이전에는 노딜 브렉시트로 간다가 이제 한 20% 정도로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은 노딜 브렉시트로 간다가 한 70% 이상으로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지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에 대한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 노딜 브렉시트로 가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리스 존슨을 밀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리스 존슨은 자기 공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노딜로 가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래도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노딜로 가기가. 또 이제 아마 진통을 좀 겪을 텐데 네네. 어느 정도 조금 이거는 좀 지켜봐야지 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결국엔 노딜로 안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계속적으로 좀 뭐랄까 이 시장에 압박을 좀 주는 네. 행동을 좀 할 것 같긴 합니다. 발언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눈여겨보면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어떻게 계속 발언을 하고 어떻게 의회단을 꾸려나가는지는 조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게 노딜 브렉시트로 간다면 파운드 급락, 유로 급락뿐만 아니라 증시에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주게 될 텐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된 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대순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선물 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상승폭 조금 줄인 상태입니다.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97% 상승입니다. 2,91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32% 오름세입니다. 7,70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 오름세입니다. 56달러 34센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4% 오름세입니다. 1,54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5% 하락세입니다. 1.1079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박대순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국이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 주간 원유 재고가 5주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격화하는 가운데 골드 대응 전략 짚어봅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하고 또 중국도 보복 조치를 하기로 하면서 서로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는 양상인데요. 이게 오는 9월 초에 예정됐던 양측 고위급 회담도 조금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구간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박대순 마스터의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 매도 의견 주셨네요. 오늘 어떤 전략으로 매도 보시는 건가요? 이거 두 개를 같이 들어야겠는데요. 왜냐하면은 네. 네, 매도를 들어간다면 지금 추세를 일단 당일 추세를 좀 역행하는 건데 네. 만약에 오늘 당장 오늘 장에서만 본다면은 이게 되겠죠. Wait and see. 이게 될 것이고 만약에 오늘 장이 아니라 며칠의 장을 좀 본다면은 네. 저는 다운. 네. 왜냐하면은 일단 나스닥이나 S&P 그리고 다우 이 미 증시 3대 증시가
지금 상승 중에는 있죠. 1% 상승 중에는 있는데 이 상승 중에 있는 이유가 미국과 중국이 추가 협상단이 서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네. 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일정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시장에 나오면서 좀 미 증시가 지금 강하게 반등 중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분명히 참을 또 끼얹을 거예요. 그렇겠죠. 가만 안 놔두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대선도 아직 올해도 아니고 내년이기 때문에 네. 아직 싸울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중국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중국은 어떻게든 내년 대선까지 버티자 이러는 모양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장에서는 뭐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장에서 굳이 나스닥을 진입을 하고 싶다 그런다면은 고가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매도를 좀 쳤다가 네. 손절을 좀 짧게 잡고 대신 이제 손절이 되면은 그 다음 레인지 뭐 7,725 근처 또는 20 근처에서 매도를 친다면은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가고 고가를 넘겨버리면 손절해야겠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리 이제 7,748 이 정도가 또 하나의 마디가가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 또 매도를 치는 이런 전략, 손절을 짧게 잡으면서 매도를 치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스윙으로 조금 이제 며칠 좀 끌고 가보고 싶다. 그런다면은 매도 쪽으로 보는 게 저는 더 오히려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 증시 자체가 지금 상승이 완전한 이제 좋은 모양새의 상승이 아니라 좀 불안전한 상승으로 네.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나스닥을 굳이 하고 싶으시다면은 매도 네. 쪽이 저는 더 좋다고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니라면 차라리 나스닥을 건드리지 말고 오일이나 골드 쪽을 바라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 증시는 하루하루 그냥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네, 하고 네. 있거든요. 어떤 날은 뭐 2% 밀어버리고 어떤 날은 1% 밀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뭐 두 개항만 들어가도 굉장히 리스크가 네, 확 네. 커져버리는 이런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있지가 않습니다. 하루 그냥 올랐다가 그 다음날 또 쭉 떨어지고 이런 모양새 일봉상의 추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일봉상 한번 추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바닥에서 나스닥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는 맞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나스닥이 바닥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는 맞지만은 아래 꼬리를 다르면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도 돌파할 수 있는 구간대 그러니까 저항대들이죠. 돌파를 해줘야 하는 구간대들이 너무 촘촘하게 많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에 상승에 대한 저항작용으로 또 인식이 되기 때문에 뭐랄까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 S&P, 뭐 다우존스는 조금 약간 매도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네. 뭐 글로벌 이슈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스닥을 굳이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기적이죠. 장기적은 네. 아니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매도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먹을 게 많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데일리 측면에서는 좀 관망 의견을 주셨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7,720에서 25 근처에서 매도 한번 잡으시고 추후에 또 7,748선 이 선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손절 좀 짧게 잡고 가라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현재 미 증시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뭐 S&P 500 과 같은 S&P보다는 크루드 오일이나 골드 쪽으로 조금 눈을 돌려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저희 앞으로 또 크루드 오일과 골드 짚어볼 테니까요. 이 부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있었던 미 주간 원유 재고 발표에서 1,000만 배럴 이상 급감하는 걸로 발표가 되면서 원유 재고 5주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또 주요 산유국들이 지난달에 159%가량 감산을 달성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유가 끌어올렸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이와 관련해서 크루드 오일은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지 박대순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아니다. 잘못 들었네요. 네. 크루드 오일 매수 드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전략이죠? 일단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 지수가 상승하면 크루드 오일도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도 조금 보기 좋게 뭐랄까 조금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양새를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일단 오늘 장에는 상승세를 이어갈 거는 맞아 보여요. 오늘 장에 미 증시가 뭐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테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 증시가 여기서
뭐 마이너스로 가려면 1.5% 이상 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좀 어렵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표 가치가 좋죠. 지표가 이제 1000만 배럴 이상 감소가 나와버렸죠. 굉장히 이제 많은 수치였는데 네. 산유국들도 이제 감산을 좀 하는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제가 이제 이전에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원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눌리면 매수 쪽이 좀 더 유리하다. 왜냐면은 드라이빙 시즌이잖아요. 여름 휴가 드라이빙 시즌이기 때문에 원유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기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이제 산유국의 감산까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오일 재고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일 재고가 지금 그 드라이빙 시즌에 맞춰가지고 이제 드라이빙 시즌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원유 재고 확 감소가 떨어버린 거죠. 재고를 그만큼 이제 소비가 많았다는 거예요. 원유 쪽에. 네. 세계 경제 상황 자체가 좋아서 원유를 쓴 게 아니라 단순하게 봤을 때는 산유량의 감산, 네. 산유국의 감산, 그리고 미국의 이제 드라이빙 시즌, 여름철이기 때문에 네네. 차량 운행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름 소비량이 많아졌던 거지. 단지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공장 생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기름이 그렇게 소비가 된 게 뭐 이례적으로 많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이제 업을 들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오일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매력적인 모양새의 차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일이 이제 올라와도 맞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 조금 있고 이제 거의 이제 여기서 좀만 더 올라오면 57달러, 8달러 이 사이에서 조금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금 상승폭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도 오일은 50달러에 근접할수록 매수를 보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아직 그 원유 오일 쪽 그러니까 산유국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별로 없거든요. 감산 쪽 이런 부분들이 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승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긴 한데 원유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존재하죠. 첫 번째, 미중 무역 협상이 완전 파토가 나와가지고 너무 많은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럼 증시가 떨어지죠. 그럼 원유 떨어집니다. 네네. 기름값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미국 경제와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경제 자체가 좋지 않아지는 기름값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이슈, 뭐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죠. 네.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가 좋게 끝나버린다. 아주 좋게 그냥 협상하고 끝나버린다. 이러면은 오일이 또 떨어지죠. 네네. 왜냐면은 이란이 또 산유국 중에 굉장한 이제 포메이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수출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제재가 다 풀려버리면은 당연히 산유국이 감산을 하더라도 큰 산유국 하나가 물량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이란에는 또 지금 쌓아놓은 게 또 많이 있거든요. 네. 수출하지 못하고 쌓아놓은 게 많이 네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은 오일은 한 번 더 이제 크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만 조심한다면 오일은 일단은 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일은 50달러에 가까워질수록 네. 매수 쪽으로 바라보는 게 일단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조금 조정받고 그럴 때가 오일의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럼 오늘 데일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수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오늘 데일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수로 보는 게 오일은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10분봉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오일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 조금 많이 밀렸다가 어제장에 위에서 이제 조금 많이 밀렸다가 오늘 이제 오히려 어제장에 이제 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상승한 다음에 바로 쭉 밀려버렸어요.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와버리긴 했는데 네.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물량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지켜줄 자리를 조금 지켜주면서 결국에 이제 오일이 55달러 이탈은 안 했거든요. 네네. 단기적으로는 55달러 이탈하지 않았다는 결과적으로 오일한테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적으로 지금 조금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죠. 하지만 만약에 상승을 잡을 때 지금 이 구간에서 상승을 잡으면 안 되겠죠. 좀 떨어질 때까지. 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아야겠죠. 잠시만요. 제가 선 하나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일이 이 정도까지 내려오지는 않겠지만은 네. 이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겠지만은 이 지지선 일단 단기 지지선 정도까지만 내려와줘도 일단은 매수 56달러를 좀 약간 깨졌을 때 손절 마찬가지로 오일도 손절을 좀 짧게 잡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끝끝내 매도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패스하고 네. 다음 날 한 57달러 좀 넘어갔을 때 매도를 치는 게 그나마 오일은 괜찮아 보인다라고 단기적으로는 네.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일은 일단은 눌러줄 때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일단은 55달러가 깨지면은 더 좋은 포인트가 나올 것 같고 최대한 50달러에 붙여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오늘 상황에서는 그러면 지금 56달러 선 깨졌을 때 매수 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50달러 선에 가까워질수록 매수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세 번째 이슈 골드 점검해 보도록 하죠.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급등을 보였던 골드가 이틀째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골드는 어떤 전략 가지고 대응해 봐야 할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도 매수 의견 주셨네요. 골드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는 자 일봉상 골드는 이제 차트를 조금 많이 펼쳐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강한 상승세를 받고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차트를 한번 보죠. 3단 지지를 받고 좀 올라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1단 지지 받았고 2단, 3단. 3단째는 이제 굉장히 가파르죠.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골드가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점 라인까지 좀 올라오긴 했어요. 1,600달러 이제 1,600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네. 1,600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1,600에 가까워질수록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하지만 1,600 근처를 찍으려고 가려는 모양새는 지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네. 1,600 정도에 근접하면은 약간 매도 쪽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잠깐 관망을 하시거나 이런 쪽이 좀 더 좋아 보인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면은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좀 받고 이렇게 막 가는 경향이 있는데 네네. 오히려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싸우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선호현상으로 네네. 계속 올라왔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브렉시트 현상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네. 브렉시트 나오면은 오히려 유로는 떨어지지만은 골드는 또 올라가게 돼요. 원래 둘이 네. 같이 가는 종목인데 지금 골드만 나홀로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골드만 나홀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한 뭐랄까 리스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반증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골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으로 뽑힌다면은 딱 세 개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로 따지면 달러, 두 번째로 따지면 골드, 네. 세 번째로 따지면 이제 일본 엔화라고 볼 수가 네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이 딱 세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골드의 급등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클 때 또는 세계 경제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있을 때 네. 상승폭이 크거든요. 그렇다는 뜻은 지금 미 증시가 상승을 해도 상승이 불안한 상승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와도 마찬가지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골드가 단기간 분명히 너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네. 단기간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피로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골드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봉상 계속 이제 1,550 근처까지 올라가면은 1,550을 넘는다 하더라도 1,565 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1,550 위에서는 자꾸 좀 맞는 모습, 네. 두드려 맞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매수를 따라가기에는 좀 어렵고 오히려 차라리 좀 단기적으로 눌러줄 때 매수를 따라가야겠죠. 지금 여기서 매수 따라가는 건 조금 너무 위험한 투자, 너무 공격적인 거죠. 네, 너무 공격적이기 때문에 좀 여기서 눌러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따라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매수를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 네. 지금껏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미 골드가 이전에 1,200달러에서 한참 횡보를 칠 때가 있었어요. 네. 이미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생방송에서도 골드는 매수로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불과 얼마 안 돼요. 작년 제가 생방송 계속 했을 때니까 작년 9월 네, 그때였어요. 8월, 9월 이때 계속 1,160까지도 네, 내려갔다가 1,180이 있다가 1,200 잠깐 돌파했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달 넘게 왔다 갔다 네. 했는데 결국에 거기서부터 이제 꾸준하게 이제 상승세를 이루어오면서 최근에는 급등하는 모양새. 지금 이제 골드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뭐 한 3개월 사이에 3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1,300에서 여기까지 지금 네. 2,500T로 올라온 거예요. 한 계약만 들어가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어버린 거죠. 환율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심리적 저지선인 1,600달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탄력이 좀 줄어든다. 네. 이런 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전처럼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전처럼 자 보시죠. 이전처럼 뭐 골드가 1923까지 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보로 가시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골드가 1923까지 간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언제냐면은
11년이죠. 그 다음 고점은 이제 1796이거든요. 근데 1796까지도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전 고점을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600 정도가 마지노선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1600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피로도가 이제 강한 거죠. 네. 피로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상승의 탄력보다는 차익 매물이 쏟아질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물론 이제 미중이 완전 아주 치고받고 싸우고 뭐 아래 리세션의 공포 네. 오고 이러면은 더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이제 1600이 결국에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오늘 장도 눌러줄 때는 매수가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골드는 눌려줄 때 매수로 대응하는 게 추세 정방향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최대한 1,500까지 떨어질 리는 별로 없지만은 1,500에 붙여가지고 최대한 눌러줄 때마다 매수를 보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1,600 근처를 찍기 전까지는요. 어쨌든 얘는 자율 반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1,600까지 가려고 하는 모양새는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매수로 잠깐 봤다가 1,600 근처에 오면은 일단은 반대 포지션을 보실 수도 있고 대신 네. 뭐 조금 그때는 손절을 약간 좀 길게 해야 돼요. 반대 포지션을 좀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잠깐 관망을 하실 필요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1,500선에 좀 가까워질 때, 눌릴 때 매수 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대순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본장은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 조금 반납한 상태입니다.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78% 상승입니다. 2,91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05% 오름세입니다. 7,679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72% 오름세입니다. 56달러 18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5% 약세입니다. 1,542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08% 하락세입니다. 1.1086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쭉 짚어보고 있는데 유튜브 시청자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나스닥 관련 질문인데요. 유튜브에서 이중호님께서 나스닥 7,697에 매도 진행 중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이 부분 한번 같이 살펴드릴까요? 네. 일단 나스닥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매도 쪽으로 보는 게 일단은 맞다고 불안한 상승이기 때문에 네. 보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한번 약간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잠깐 이제 급락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단기 조정이었죠. 네. 굉장히 큰 진폭으로 나왔는데 일단 방금 떨어졌을 때 7,655까지 떨어졌는데 이미 여기 55를 찍고 난 다음에는 좀 익절을 거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어야 했는데 아직 들고 계신다면은 저 같으면 차라리 손절을 잡고 보겠습니다. 손절을 잡는다면은 7,700 짧게 잡아야겠죠. 7,700 한 10일 정도 정오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7,710일 정도를 손절 잡고 그냥 들고 가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중장기적으로 스윙을 끌고 가겠다. 그렇다면은 한 번 정도 추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냥 오늘장 그냥 들고 가버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만약 단기 오늘장에서만 대응을 한다면은 네. 일단 7,710일 자리를 손절 잡고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말한다면은 일단은 이 전저가를 이제는 이제 여기까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전저가를 깨러 가는 걸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 다음에 이 바닥 7,635 정도 근처까지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먹을 때는 좀 길게 먹는 모양새를 취하셔야 되고 네. 손절하실 때는 좀 짧게 손절하는 거. 일단은 지금 6,000 몇이라고 했죠? 7,697이요. 7,697이요. 7,697이면은 거기서 7,711이면 손절 14포인트 정도 되네요. 그죠? 네. 14포인트 손절을 걸고 먹을 때는 뭐 적어도 그래도
한 60포인트 정도를 네. 먹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네, 이렇게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 증시의 상승 자체가 지금 완연한 상승의 모양새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갈 수 있는 모양새가 있고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의 이슈는 그런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꾸준하게 올라가지를 않고 이제 훅 밀려버리는 결국에 이제 지금 추세선을 깨버렸죠. 네, 네. 상승 추세선을 단기 상승 추세선을 깼기 때문에 이제 이 단기 상승 추세선은 단기 추세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또 나스닥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네. 예, 다운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다운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반등 시 계속 매도를 보시는 게 일단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매도를 따라가시보다 조금 또 기다리면 반등이 또 들어오면 네. 또 매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는데 그래도 오늘장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손절은 적어도 15포인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단가에서 15포인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절을 닫고 들어가셔라 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고요. 또 지금 질문이 골드에 대한 질문 들어와 있네요. 골드 신동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골드 12월물 1548 매수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1548이요. 네, 1548에 매수라고 하시네요. 이거 지금 1548이니까 지금 뭐 약간 수익 중이실 텐데 네. 조금 죄송한 말입니다만 나오세요. 왜냐하면은 너무 빨리 받으셨네요. 예. 지금 골드를 받으려면은 적어도 어디 단기 추세선이라도 한번 그어볼게요, 제가. 어차피 골드는 네. 추세선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골드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1548에서 매수 받으면 좀 불안하죠. 예, 불안하죠. 매수를 받으실 거면 차라리 이 전저가 근처 라인이었죠. 이 전저가가 어디나 1542.7이거든요. 네. 1543 근처에서 매수를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1548하고 1543이면 50티 차이예요. 네, 굉장히 네. 레인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매수를 추격하시기보다는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갖고 간다면은 나스닥하고 좀 같이 좀 연결해서 보세요. 미 증시하고. 왜냐하면 미 증시가 많이 밀리면은 네. 골드는 또 상승이 나옵니다. 강한 상승이 반등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나스닥이 다시 한번 반등이 크게 들어와 버리면은 골드는 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대의 장은 이 골드만 볼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도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그냥 나와버리셨다면은 지금 뭐 수익 내고 그냥 어쨌든 지금 이제 수익권이니까 나와버리셨다면은 좀 기다렸다가 좀 안정스럽게 뭐 1543까지 좀 기다렸다가 단기적으로. 왜냐면 저는 항상 손절을 길게 데일리 포지션이라면은 손절을 길게 잡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는 맞습니다. 매수 쪽으로 봐야 되는 건 맞지만은 일단 단가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다리면 골드는 또 한번 눌러줄 수가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또 강하게 또 반등이 나오면은 골드도 어쩔 수 없이 미 장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네. 하락이 아니라 눌림인 거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골드는 지금 1548에 매수라고 하셨는데 현재 조금 수익 구간이기는 한데 단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수익 보고 나오시고 조금 더 눌린다면 한 1543달러 선에서 다시 한번 매수 보시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질문까지 받아봤는데 오늘 첫 출연이셨는데 오늘 좀 어떠셨나요?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경제 TV에 지금 네. 이제 고수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또 새롭게 또 찾아뵀는데 네. 이전에 제가 이제 서울경제 TV에서 이제 워낙 많은 오랫동안 방송을 했고 또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고향 같은 느낌이죠. 네.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다른 경제 TV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네. 서울경제 TV에 나오면은 이상하게 왠지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런가요? 그래서 네. 너무 일단은 다시 한번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좀 좋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의견으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정확한 시황으로서 여러분들께 조금 좋은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내용들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해외 선물에 대한 이제 포지션 네. 뷰와 그리고 이제 데일리 포지션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네. 이왕이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모양새로 갈 것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면서 그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간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다는 못 맞춰요. 하지만 10개 중에 8개에서 9개는 들어맞습니다. 많이 확률이 높죠. 맞추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는 들어맞추니까 그걸 보고 데일리 포지션을 구축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추세를 거꾸로 타는 일은 별로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보시면서 그래도 제가 또 서울경제TV 대회에서도 제가 압도적으로 1등을 했기 때문에 우승을 예, 모든 리그를 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조금 뭐 믿고 보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좀 더 여러분들께 더 좋은 의견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시황을 더 많이 좀 제가 분석하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주신 박대순 마스터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1시간 동안 또 이렇게 알차게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